오천만의 정보 문맹 퇴치운동, 이찬구의 경제거래,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자입니다. 오늘은 경제신문을 제대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일까요? 우리 눈은 여러 가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눈이 착각을 일으키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가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투자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얻어야 할 통찰력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먼저 눈에 보이는 팩트를 통해서 우리는 통찰력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1단계 팩트 체크 훈련으로서 경제신문 기사,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경제 기사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농부의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2단계로 한국은행의 에코스 시스템, 통계청의 코스테트 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경제 기사, 심도 높은 통계 수치, 분석 차트들을 이해하는 훈련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와 같은 팩트 체크의 훈련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통찰력을 키워나가는 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경제신문을 애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신문사의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팩트를 통해서 본인이 서론, 본론, 결론이든 기승전결이든 분석하여 논리를 전개해 갑니다. 이런 사설은 짧으면 1, 2분, 길어야 3, 4분이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단문으로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훈련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재료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이보다 조금 더 양이 긴 그런 논리 전개의 훈련 수단으로서 경제신문의 칼럼을 추천드립니다. 국내외 저명한 교수, 유명한 기업인들이 논설위원과 유사한 분석을 통하여 논리를 전개해가는 논리의 로직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보다 조금 더 양이 많고 논리적인 복잡성이 있는 그런 통찰력 제공의 수단으로서 증권사의 전략 리포트를 추천드립니다. 증권사의 전략 리포트는 영업의 특성상 팔자보다는 사자에 치우친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증권사든지 간에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이 업종을 왜 사야 되는지를 다양한 논리적인 근거를 팩트를 통해서 제공하면서 분석하여 결론을 유도해가는 그런 좀 더 긴 복잡한 논리 전개의 훈련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 단계의 훈련이 어느 정도 되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양이 많은 경제연구소의 매크로 리포트를 읽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제연구소는 증권사의 사자 편중, 바이 바이어스의 단점이 거의 없는 그런 좀 더 중립적인 물가,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경제의 팩트들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해가는 그런 글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글들을 장기간 읽다 보면은 좀 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그런 해안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 단계의 훈련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200~300페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400~500페이지 정도 되는 경제, 경영, 단행본을 읽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제, 경영, 단행본을 어느 정도 읽으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통찰력을 얻어가는 가장 최고의 단계로서 인문학 서적을 추천드립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인문, 철학 이런 거를 통해서 남들과 다른 차원 높은 그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인문학 서적이 제공한다고 저는 경험적으로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여러분들의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제신문을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신문을 읽으려고 하면은 어떤 신문사의 경제신문을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경제신문사에서 다양한 경제신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매일경제신문이나 한국경제신문 두 개 중에 하나를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한국경제신문보다는 매일경제신문을 추천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전경련이 주요 주주입니다. 두 개의 신문을 똑같이 갖다 놓고 사설과 칼럼을 읽다 보면은 한국경제신문은 조금 더 친기업적인 편중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를 통하여 팩트를 체크하고 통찰력을 키워나가는 훈련을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좀 더 중립적인 독립신문사 매일경제신문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신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신문은 보통 30여 페이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10여 페이지 정도가 광고, 20여 페이지 정도가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초보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신문을 1년간 읽는 스케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달은 1면과 2면에 집중하시는 1면, 2면 경제신문 친해지기를 안내 드립니다. 먼저 1면 머릿기사는 경제신문사에서 매일매일 고민 끝에 선택된 기사입니다. 경제신문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사 중에서 고르고 고른 것이 머릿기사인데 여러분들은 신문을 처음 접하면은 약 3분 내외 정도 1면 머릿기사를 읽고 눈을 감고 왜 경제신문사에서 오늘 이 기사를 머릿기사로 실었을까? 그리고 이 머릿기사는 나의 투자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할까? 라고 하는 것을 연상해보는 훈련을 시작하시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정도 1면과 2면의 팩트를 접하시면은 두 번째 달부터는 미리 말씀드렸던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경제신문의 통찰력을 키워가는 훈련을 팩트 체크와 같이 병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달에 팩트와 친해지셨다고 하면은 두 번째 달부터는 매일 두세 개의 사설과 두세 개의 칼럼을 통해서 통찰력을 키워가는 훈련을 점차적으로
깊이 있게 훈련을 하시고요. 세 번째 달로 넘어가면은 경제신문사에서 제공하는 1면과 2면의 팩트 기사들을 좀 더 심도 높게 분석하고 전망하고 체크하는 3면, 4면, 5면, 4회 정도의 분석과 전망으로 넘어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약 3개월 정도 경제신문과 충분해지셨다고 하면은 이제 정치면으로 4개월 차로 넘어가서 현대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정치의 역할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4개월 차에 경제와 관련된 통찰력 훈련을 하는데 정치 역시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개월 차로 넘어가서는 국제면까지 넓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에 있기 때문에 국내의 경제 이슈와 더불어서 국제적인 경제 이슈가 우리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차로 넘어가서는 이제 개별 기업, 개별 종목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산업 유수 면까지 넓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6개월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은 약 30면의 경제면 중에서 한 10여 페이지 정도를 읽으시게 될 겁니다. 나머지 20여 페이지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면들입니다. 7개월 차로 넘어가서는 가장 많은 면을 차지하지만 중요도는 가장 떨어지는 증권면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신문사에서 제공하는 증권면의 기사들은 미래에 있을 경제, 증권과 관련된 기사가 아니라 오늘, 어제 발생됐던 증권 시세, 증권 매매 패턴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면을 읽고 투자를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효용성이 가장 떨어지는 그런 면입니다. 7개월 차까지 증권면까지 읽으셨다고 하면은 8개월 차에는 금융재테크 면까지 넓혀서 보시는데요. 금융재테크 면에서는 금리와 환율, 부동산 큰 흐름을 읽으시는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개월 차로 넘어가서는 그동안 딱딱한 경제, 정치 기사만을 읽으셨기 때문에 스포츠 면으로 잠깐 머리를 식히시고요. 그리고 10개월 차로 넘어가서 사회 일반 면까지 읽으시고 11개월 차로 넘어가시면서 문화면 그리고 12개월 차 1년을 마무리하면서 엔터테인먼트까지 읽으시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1년에 걸쳐서 약 30여 페이지 정도 그 중에서도 20여 페이지 정도 되는 신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으시는 훈련을 하시게 될 겁니다. 경제신문은 치명적인 약점을 2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신문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실인 팩트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두 번째로 영리 기업으로서 신문사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가지의 축. 첫 번째, 10여 면을 차지하는 광고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기사를 싣기가 어려운 한계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같은 독자의 여론에 반하는 기사를 싣기가 어렵기 때문에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특종과 맞장구를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 어려운 방향으로 공포를 자극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 좋은 방향으로 탐욕을 자극하는 한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경제신문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신문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 투자의 판단으로 삼기보다는 거꾸로 읽기, 청개구리 읽기 등을 통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소수의 법칙에 따라서 연상해보는 훈련을 하시고요. 그리고 경제신문이 독자나 기업, 광고주들에게 반하는 기사를 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경제신문을 30여 페이지 정도 되는 모든 면을 한두 달 만에 빨리 섭렵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한 달은 1면과 2면의 팩트와 친숙해지기, 그 중에서도 특히 1면 머릿 기사를 받아들고 왜 오늘 이 신문사는 이 기사를 1면 머릿 기사로 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상해보는 연상 훈련을 하시고 두 번째 달부터는 지속적으로 최소한 하루에 두세 개의 사설과 두세 개의 칼럼을 읽는 연상의 훈련, 논리의 전개의 훈련으로 삼으시라고 사설과 칼럼의 효용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신문에서 가장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는 증권면은 현재 진행형이나 미래형이 아닌 이미 일어난 과거를 반추한다는 생각으로 증권 기자들이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그런 기사들을 취재원을 밝혀서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글을 읽기 위해서는 증권 기자들이 써놓은 취재원을 따라가는 그런 수단으로서 증권면을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금융상품 면에서는 최소한 1년 만기 정기 금리를 주시하면서 자본주의에서 돈의 절대적인 가치인 금리의 흐름을 놓지 않는 그런 수단으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금융상품 면에서 사채 광고도 정보로서 인식할 수 있는데 사채 광고가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작은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코스닥에 또는 코스피에 작은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특별히 재무제표에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을 체크를 해서 우량한 재무 기업으로 투자의 풀을 좁히시는 그런 아이디어도 사채 광고를 통해서 얻는 게 필요할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기사 면에서는 부동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경매 낙찰가율의 변화를 항상 주시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부동산에서는 1등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강남 3구의 동향을 항상 주시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제 기사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그 원자재를 가공을 해서 수출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와 환율 동향을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력 수출 국가인 중국,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패권 국가인 미국의 흐름을 반드시 체크하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신문의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팩트를 통해서 통찰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